아까 두 번째 봤던 물건, 대지 지분이 크다. 네, 맞아요. 대지 지분 크죠.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2월 4일 대책.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거든요. 법안이 현실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진행이 된다면 이 물건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즐거운 경매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해 볼게요. 자, 롤롱님 물건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어서 1호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빌라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할 생각이며 투자금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낙찰을 받게 되면 일단 잔금은 하셔야 돼요. 보통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와 매매 날짜를 맞춰서 하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고 일단 잔금은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일으키셔야 되겠죠? 대출을 일으키셔서 잔금 납부를 한 후에 전세입자를 드리고 대출을 상환하시는 순서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투자금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자, 물건 3개 골라주셨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3412, 역에서 먼 아파트이긴 하지만 현재 가격과 전세가 대비 감정가가 저렴해서 골랐습니다. 죽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59제곱 25평형인데요. 감정가가 2억 5천, 감정가가 2억 5,300이에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저렴하죠? 즐거운 경매 홈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즐거운 경매 홈페이지로 넘어왔어요. 3412. 네, 이 물건이에요. 죽전동에 있는 서현마을 광명 4인빌이네요. 59제곱평이고요. 층은 1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준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야 되겠죠. 1층은 기준층보다 한 10%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감정가가 2억 5,300이고요. 물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정가 2억 5,300이고 소유자와 채무자 각국, 채권자가 회사로 되어 있네요. 자, 9월 달에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변경이 돼서 날짜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 가을부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이 물건도 틀림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 감정가는 매우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건 먼저 보실게요. 자, 물건 현황 보시면 12층 중에 1층이고요. 25평형 전용 18평 아파트입니다. 권리상은 아주 깨끗해요. 자, 말소기준 권리 먼저 확인할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23일 근저당입니다. 은행에서 이 집을 살 때 담보로 받은 바로 그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개인 압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된 강제경매. 이 회사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신청된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업적인 일로 경매가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금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금 압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 압류가 있을 때는 이게 당해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은 당해세 유무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당해세는 왜 확인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세금이 혹시라도 먼저 배당 받아가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물건은 권리가 아주 깨끗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3개 동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지가 좀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거래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죽전에 있는 성현마을 광명 4인빌로 왔더니, 자, 죽전에 있는 성현마을 광명 4인빌입니다. 세계동이 있는 작은 단지고요. 보시죠, 빨간 거. 12월 달까지만 해도 실거래가가 3억 3천이었는데 바로 4억 3천까지 1월 달에 거래가 4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고요. 전세가 3억 2천에서 3억 7천 정도 되고 있어요. 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단지도 가격이 오르죠. 지금 이 물건인데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단지만 매우 늦게 오르는 거예요. 다른 단지들은 가격이 다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감정가 2억 5,300인데 호가는 4억이고요. 전세가 3억 7천이니까 전세가 정도로 낙찰 받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건 잘 골라주셨어요?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이번 물건은 신월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1억 1,400이고요. 2회 유찰에서 64% 7,296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월 달부터 진행을 했는데 변경과 유찰을 반복하고 있군요. 지금 23일에 3차 기일이니까 이 영상 올라갈 때는 아마 결과가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43제곱, 토지 면적이 10평이나 돼요. 이렇게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좀 중요하죠. 나중에 개발 유무가 또 상관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2월 4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 대책에 의하면 2월 4일 이후에 이제 새로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거나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사실이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재개발을 염두에 두셨다면 일단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층이에요.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에 로얄층은 바로 2층입니다. 방 3개 있고요. 건물이 꽤 넓은 편이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방 개수로 얘를 판단하죠. 방 2개짜리 빌라, 방 3개짜리 빌라 이렇게요.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빌라는 뭐를 확인하셔야 되죠? 가장 먼저 누수 확인하셔야 돼요. 누수가 있는 물건은요. 안 가지는만 못합니다. 누수 잡기 정말 힘들거든요. 임차인을 들여도 맨날 물 샌다 그러고 팔기도 어렵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그냥 비워놓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수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맑은 날 밖에서 보면 물자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집 상태는 전혀 수리하지 않은 아주 옛날 빌라고요. 직접 다 오일 처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 없네요. 간단해요. 임차인 없으면 말소기 준 권리 확인하고 밑으로 특별하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되죠. 자, 가장 먼저 근저당이 있습니다. 2010년 근저당, 원래 전주인한테 있던 근저당이고요. 그리고 이 근저당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2018년인데 상속받으셨군요. 전주인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고 그리고 다시 근저당이 있네요. 자, 보통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전 근저당은 말소하고 새로 근저당을 잡죠. 그런데 간혹 전주인에서 이렇게 깨끗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인에게 넘어오는 근저당도 있어요. 부모님 명의의 근저당을 상속받은 자식이 그대로 이자 상환하면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근저당도 캐피탈에서 5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 압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당해세로 오시면 될 만한 것은 양천구에 대한 세금 압류인데요. 역시 임차인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밑으로 압류들이 쫙 있고 경매는 이 새마을금고에서 넣었고요. 또 카드 압류도 있네요. 압류가 뭐 전국적으로 막 있어요. 사업하시던 분인 것 같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권리상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지금 갭투자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전세가, 이 지역에서 전세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올수리를 하셔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낡은 빌라들의 경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좀 다소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이 낡은 빌라를 올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리고 전세입자를 들이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인근의 다른 전세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이번 물건도 신월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1억 400이고요. 1회 유찰에서 8,3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물 면적이 11평, 토지 면적 8평인데요. 지금 이 물건 특이사항이 있네요. 재매각, 다시 매각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10%가 아닌 최저가의 20%, 1,66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매각이라는 건 전에 누군가가 대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매각이 진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금을 내지 못한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명명백백하죠. 보세요. 낙찰 금액이 9천만 원 쓰시려고 그랬는데 9억 3천 쓰셨네요. 9억 3천을 써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공을 하나 더 쓴 거예요. 어떡해. 공을 하나 더 쓰셔서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하게 되셨습니다. 입찰을 하실 때, 입찰서 작성하실 때 정말 이 동그라미 하나 더 쓰는 게 순식간에 벌어지나 봐요. 제가 이 공 하나 더 쓴 것을 법원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경매하시면서 아마 이런 일을 종종 보시게 되는,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 잘 안 하시고 조금 하시다 보면 어떻게 막 급하게 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미납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입찰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 법원에 몰수가 되고 그리고 그 보증금은 배당금에 합쳐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계속 변경이 됐어요. 8월달, 10월달 변경이 돼서 23일 입찰 예정입니다.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임차인 없어요. 임차인 없으면 권리관계 너무너무 쉽다 그랬죠? 그냥 말소기준 권리 확인하고 그리고 인수되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96년도에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근저당, 바로 가장 위에 있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죠. 밑으로 삼성카드, 또 삼성카드랑 또 세금 압류가 있네요. 그리고 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물건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으세요. 이 물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얘 또 1층이잖아요. 한 계단 살짝 올라간 1층이네요. 네, 좋습니다. 전혀 현관을 보아하니 전혀 리모델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체 올 리모델링 하셔야 될 거예요. 입찰하시기는 무난한 물건인데 매우 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낡은 빌라의 전세가는 얼마인지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룰루홍님 3가지 물건 올려주셨어요. 아까 두 번째 봤던 물건. 대지 지분이 크다. 네, 맞아요. 대지 지분 크죠.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2월 4일 대책.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거든요. 법안이 현실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 진행이 된다면
이 물건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될 위험 요소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빌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혹은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저 그럴 것 같거든요. 자,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입자가 올 수 있을 만큼 집을 아주 올수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만큼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지, 얼만큼 올수리 해야 되는지는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검색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했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물건, 대지집은 크고 가격 저렴하고,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롤롱님 첫 번째 온라인 트레이닝 과제에 대한 피드백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